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숨겨진 정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모든 혈압 측정 결과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두 개의 숫자로 표시되죠. 위쪽 숫자와 아래쪽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들을 수백 번 보아왔을 겁니다. 매 진료 때 의사가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숫자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을 위협하는 그 숫자는 여러분이 주로 신경 쓰는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 클레어 휘트모어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고혈압으로 손상된 심장을 수술해왔습니다. 직접 실패하는 심장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반복된 뇌졸중의 파괴적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환자들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은 수백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에 기반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6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입증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과 뇌, 그리고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숫자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숫자가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지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그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올해 여러분이 보내는 15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혈압의 기본 이해. 먼저 기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팔에 커프를 감고 공기를 주입하면 동맥벽에 혈액이 미치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맥박처럼 변동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위쪽 숫자인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며 혈액을 동맥으로 내보낼 때의 최대 압력을 나타냅니다. 파도가 세차게 부서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쪽 숫자인 이왕이 혈압은 심장이 박동 사이에 이완될 때의 최소 압력을 나타냅니다. 파도 사이의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50, 90이라면 최고 압력이 151mg이고 휴식기 압력이 92mm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료진은 두 숫자 모두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수백만 명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하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두 환자의 사례, 이 사실을 더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두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3세 마거릿입니다. 정기 심장 검진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혈압은 169/70이었습니다. 마거릿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래 숫자가 완벽해요. 80 아래로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70밖에 안 되네요. 위 숫자가 조금 높긴 하지만 의사가 아래 숫자만 정상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의사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6개월 후 마거릿은 대규모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몸 왼쪽이 마비되고 말이 흐려졌습니다. 제 진료실에 활기차게 걸어 들어왔던 독립적인 여성은 이제 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원인은 수년간 높았던 수축기 혈압이 뇌동맥을 조용히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이왕이 숫자를 축하하는 동안 말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68세 로버트입니다. 그의 혈압은 128/95였습니다. 로버트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래 숫자가 몇 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왕이 혈압이 진짜 위험하다고 읽었어요. 심장이 항상 과도하게 일한다는 신호라고 하던데 심장 마비가 올까봐 무섭습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종합적인 심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운동부하 검사, 심초음파, 관상동맥 칼슘 점수까지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왕이 혈압은 관리해야 했지만 그가 걱정하는 만큼 심각한 위험은 아니었습니다. 두 환자, 서로 다른 혈압 패턴, 완전히 다른 결과.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축기와 이왕이 어느 숫자가 더 위험한가? 나이에 따른 위험도의 변화와 연구 결과 답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30대라면 답이 다르고 70대라면 또 다릅니다. 나이가 위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제 채널 시청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므로 특히 이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매우 명확해지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연구들은 여러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입니다. 프레밍햄 심장 연구는 5,000명 이상을 수십 년간 관찰했습니다. MRFIT 연구는 30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이왕이 혈압보다 심혈관 사건을 훨씬 더 강력하게 예측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2, 3배 더 잘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많은 노인에서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는데 이왕이 혈압은 정상 또는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단독 수축기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마거릿이 겪었던 유형입니다. 오랫동안 의사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왕이가 정상인이 진짜 고혈압이 아닐 수도 있고 단순 노화 현상일 거라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압니다. 단독 수축기 고혈압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신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치료하면 뇌졸중 위험을 30-40%, 심장마비 위험을 15-25%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년 수천 명의 사망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혈압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수축기 혈압, 즉 위쪽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심장마비나 뇌졸중 가능성을 가장 잘 예측합니다. 이 숫자를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수축기가 위험해지는 이유 이왕이 혈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왕이 역시 중요하지만 그 역할과 의미가 다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동맥은 단단한 파이프가 아니라 탄력 있는 튜브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약간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합니다. 이 탄력성은 최고 압력을 흡수해 장기들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동맥이 유연합니다. 쉽게 늘어남으로 수축기 혈압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왕이 혈압은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동맥은 딱딱해집니다. 탄력 섬유가 파괴되고 콜라겐이 늘어나며 칼슘이 침착되고 죽상동맥 경화반이 생깁니다. 이제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액 파동이 딱딱한 동맥으로 들어가면 동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 수축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반면 박동사의 휴식기에는 딱딱한 동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이왕이 혈압이 정상 또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에서 단독 수축기 고혈압이 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높은 수축기 혈압이 단순히 동맥 경직의 무해한 지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매 박동마다 뇌, 신장, 심장, 눈의 미세 혈관이 충격을 받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계속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충격이 쌓이면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를 복구하려는 과정에서 염증과 경직, 죽상경화가 악화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뇌는 취약합니다. 높은 수축기 압력은 미세 동맥류를 만들거나 혈관을 좁히고 막아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큰 뇌졸중이 없더라도 수많은 미세 뇌졸중이 쌓여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 부르는 경우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장기간 통제되지 않은 수축기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입니다. 심장도 고통받습니다. 딱딱한 동맥에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 큰 힘을 내야 하고 결국 좌심실 비대가 생깁니다. 두꺼워진 심장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뛰지 못해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 여과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수축기 압력이 이 혈관들을 손상시켜 신부전을 초래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고혈압이 더 악화되고 또 신장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넓은 맥압과 치료 지침,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이왕이 혈압이 낮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노인에게는 수축기는 매우 높고 이왕이는 매우 낮아 60 또는 50 이하. 넓은 맥압이 생깁니다. 이는 심각한 동맥 경직을 나타내며 그 자체로 위험 요인입니다. 이왕이 압력이 너무 낮으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협심증이나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는 두 숫자 모두 잘 조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증거는 명확합니다. 수축기 혈압입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학회와 미국 심장협회는 고혈압 기준을 130/80으로 낮췄습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목표는 수축기 혈압 130 미만입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120 미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스피린트 연구에서 강력한 수축기 조절로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근거입니다. 다만 허약한 고령자나 복합질환이 있는 80세 이상에게는 과도한 간갑요법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완기가 정상이라 해서 수축기 상승을 무시하는 의사라면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단독 수축기 고혈압 치료를 요구하십시오. 치료 전략, 생활습관과 약물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활습관입니다. 1. 나트륨 섭취 제한. 고혈압 환자는 하루 1500 미노마고론 이하로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소금을 덜 치며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면 수축기 혈압을 5ml 낮출 수 있습니다. 2. 체중 감량. 1kg 감량 시 약 1ml 하강. 10파운드 약 4.5kg 감량으로 10ml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등 주 5일 이상 30분씩. 동맥 탄력 개선에도 도움. 4. 음주 제한.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 5.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심호흡 등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G에 150 이상이라면 대부분 생활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물이 거의 필수입니다. 혈압약은 실패가 아닙니다. 딱딱해진 동맥을 가진 노인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뇨제, ACE 억제제, ARB, 칼슘 채널 차단제, 베타 차단제 등 여러 계열이 있으며 종종 2, 3가지 병합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하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거의 모든 환자에게 맞는 조합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좋은 기기를 구입해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백의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과 행동 지침 마지막으로
마거릿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축기 혈압이 높았음에도 치료받지 못해 뇌졸중으로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수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 수축기 혈압이 가장 중요한 숫자라는 것, 동맥경직 때문에 상승한다는 것, 이를 조절하면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신부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다음을 실천하십시오. 1. 혈압을 확인하십시오. 최근 측정한 지 한 달 이상 지났다면 이번 주에 측정하십시오.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2. 특히 수축기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130 이상, 특히 140 이상이라면 의사와 치료를 논의하십시오. 3. 숫자와 관계없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십시오. 나트륨 줄이기, 체중 관리,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4. 약을 처방받으면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알람을 설정하고 약통을 활용하십시오. 5.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6.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7.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60년 넘게 매일 수억 번 뛰며 충실히 일해왔습니다. 그 보답으로 수축기 혈압을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혼란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상, 지인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래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경험을 알려주세요. 수축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질문이 남아있나요? 모든 댓글을 읽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위쪽 숫자를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주의해야 할 숫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